안녕하세요. 청소년 온라인 농부입니다. 오늘은 티스토리 방문자 1000명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바꿔 말하면 최소한 방문자가 1000명 정도는 되어야지 월 30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도 들어올 확률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티스토리 방문자 1000명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 규칙을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자, 방문자 1000명을 유지하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눈에 띄는 수익이 나올 겁니다. 하루에 우리가 방문자 100명, 500명, 1000명을 어쩌다가 달성하더라도 수익이 0.1달러, 0.5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정체가 되고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블로그 하루에 1000명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다 유튜브나 AI로 정보를 찾고 이 티스토리 같은 경우도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00명 방문자를 늘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1000명 정도, 10,000명은 어렵지만 1000명 정도는 이 5가지 규칙만 지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5가지 규칙만 지키셔서 포스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다음의 주 타겟층인, 다음의 주 이용자인 40에서 60대까지를 타겟으로 승으로 삼는 겁니다. 결국에 이들이 원하는 정보를 포스팅해야 된다가 핵심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도구를 적극 활용해서 월별 검색량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글을 작성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목을 작성할 때 다음 검색창에서 자동 완성되는 그 자동 완성형 제목과 100% 일치하게 단어와 100% 일치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미지를 넣어줄수록 좋다. 그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글자 수, 포스팅의 개수가 아니고 포스팅의 안에 들어가는 글자 수는 상위 컨텐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상위 컨텐츠에 준하는 글자 수거나 그 이상으로 글자를 준비하셔서 포스팅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단점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렇게 적었을 때 단점은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 5가지에 대해서 좀 알기 쉽도록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주요 이용 고객은 과연 나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대부분 40대에서 60대, 많게는 70대까지 우리 대부분 노년층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메일을 이용했었고 지금 그분들이 지금 40대에서 60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이 40대, 60대까지가 과연 관심 있을 게 무엇이냐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포스팅을 할 때 최신 아이폰 기기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할까? 김작물을 심는 시기에 대해서 포스팅할까라고 했을 때, 이 김작물을 심는 시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라는 게 대부분의 제 영상을 보시거나 30대, 40대 남성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니까 이 부업을 많이 하시죠. 이런 관심사가 없을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저도 김작무 심는 시기에 대해서 관심 사실 없습니다. 최신 아이폰 기기, 가전 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김작무 심는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현재 다음을 이용하시는 40대, 60대 분들은 최신 아이폰 기기 정보보다는 김장무 심는 시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 그리고 실제로 김장무 심는 시기에 대한 포스팅 경쟁률은 아이폰 기기 경쟁률보다 훨씬 낮다. 자, 그리고 아이돌 연예 기사보다는 주말 연속극 등장인물에 대한 포스팅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주목을 끌고 클릭을 얻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도 이 40대, 60대 타겟층 중에서도 여성분들,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이런 타겟을 한다면은 더 좀 세부적이고 더 클릭을 더 쉽게 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이 더 낮은 그런 포스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30대 이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관심사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다음의 주 타겟층인, 다음의 주 이용자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지금 어떤 정보가 궁금한지를 그 중심으로 글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8월 달에 글을 좀 열심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글을 썼던 글을 최근에 나왔던 조회수를 제가 이렇게 집계를 해본 겁니다. 제가 8월 5일, 8월 8일, 8월 5일, 8월 4일, 8월 4일 이렇게 적었는데 조회수가 2,000, 1,600, 1,200 이렇게 나왔죠. 보면은 오징어 가격, 김장무, 생물 오징어, 가을 자두, 홍로사과 정말 검색을 별로 안 해볼 것 같은 그런 키워드에서
이렇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후에 제가 이제 네이버 로직이 바뀌면서 글을 지금 일주일, 한 2주일 가까이 글을 안 적고 있는데 아마 이런 조회가 나오는 걸 보면서 후속 글을 계속 적어 나갔다면은 조회수를 굉장히 많이 얻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비즈니스를 쓰시면서 결국에는 이 고객의 관심사, 40대에서 60대인 건 알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검색을 하고 검색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객관화를 이 비즈니스, 카카오 비즈니스를 활용해서 객관화를 시켜야 된다가 딱 두 번째 핵심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검색량이 월 5천에서 뭐 몇만까지, 많게는 뭐 10만이 되는데 10만이 넘어가거나 5만만 넘어가도 굉장히 경쟁률이 세집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5천에서 뭐 1, 2만 정도 나오는 키워드를 잘 조합해서 쓰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유입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을 적으실 때는 결국에 다음 SEO에 맞춰야 됩니다. 굉장히 구식 SEO인데 이 제목을 똑같이 적었을 때 굉장히 상위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이 제목을 똑같이 적는다는 의미는 오징어 가격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연관되는 이 제목, 뭐 단어들이 조합돼서 뜨는데 이거를 띄어쓰기 하나까지 다 똑같이 해서 글을 작성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것까지는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가을 자두의 대명사 이거는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죠. 아마 적으실 때는 가을 자두에 띄우고 대명사 이렇게 할 텐데 이거는 다 붙여져 있습니다. 홍로사가 10월 10일 캐시커스 이런 거는 사실 검색어 없겠지만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SEO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카카오 비즈니스에서 검색량을 조회하시고 그거를 다음 사이트에서 실제 오셔가지고 적어보시면서 다음에서 자동으로 완성시켜주는 이 제목을 그대로 띄어쓰기까지 포함해서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는 단추 버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체류 시간 중시에 맞춰서 글을 앞으로 적어 나가야 됩니다. 이 과거에는 전면 광고를 띄기 위해서 내 사이트에 온 사람이 5초, 10초 만에 나가더라도 버튼을 눌러서 전면 광고를 띄우는 게 뭐 주로 하는 사람들이 이 광고를 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쓰던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9월 달부터 애드센스 광고, 모바일 전면 광고가 이게 설정이 제한되면서 할 수가 없게 됐죠. 자, 그렇게 되면서 블로그 본연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내 블로그에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글을 쓰셔야 되는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가독성을 높여야 됩니다. 결국에는 글을 읽기 쉽게, 글을 재밌게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대다수 AI를 활용한 챗GPT를 활용해서 글을 적고 있다 보니까 글의 재미는 대부분 비슷비슷할 겁니다. 글의 양식도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 글의 내용과 포스팅의 내용과 일치하는 포스팅을 핵심 요약을 정리한 이미지들을 많이 넣어주시면 좋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는 감마 AI로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지금 제가 정리한 티스토리 1000명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그 스크립트를 감마 AI에 넣어서 이런 다양한 AI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저는 이 AI 이미지를 캡처해서 중간중간에 포스팅으로 넣거나 지금 이렇게 PPT를 만들 때도 이미지를 따와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보기에도 언뜻 3, 6, 9개의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 블로그 템플릿은 10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를 중간중간 잘라서 쓴다라고 하면은 뭐 20개, 그 이미지 템플릿 하나에 이미지를 3개 오려 쓴다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30개까지도 나올 수 있는 내 포스팅과 연결되어 있는 내 포스팅과 관련된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가독성이 좋은 읽기 쉬운 그런 이미지 또 글씨가 들어간 정보가 들어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를 감마 AI를 활용하셔가지고 가독성 높은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된다. 이미지는 많이 넣어주시면 넣어줄수록 구글에서는 다음에서는 상위 노출되기가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자 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정 이 자동 완성형이 되는 이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나오는 이 포스팅에 들어가서 글자 수를 조회를 해보는 겁니다. 글자 수를 조회해서 그것보다 같거나 더 많이 해주시면 되고 들어가서 이미지 개수가 몇 개인지 글자 수가 몇 개인지 글의 구조라고 하면은 서론에 어떤 식으로 이 제목에 대한 내용을 풀어내면서 사람들이 글을 더 읽어보게 만들었는지 뭐 본론에서는 어떻게 내용을 이끌어 나가면서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이런 거를 글의 구조를 다 챗GPT로 템플릿화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찍어 놓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되고 글의 구조, 광고 위치 등도 다 들어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벤치마킹 한 거 자체를 챗GPT한테 다 정보를 전달하시고 그에 맞게 이 글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다 손 모양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다 챗GPT로 만든 글씨다라는 걸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상위에 올라오는 글들, 또 상위에서 오래 머무는 글들, 네이버나 구글에서 오래 머무는 글들을 보시면서 벤치마킹을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보시면서도 챗GPT에 넣지만 그 글을 체득화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서 이제 그 티스토리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티스토리 망했다, 뭐 다른 데로 갈아타야 된다, 네이버로 갈아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단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1,000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5가지 규칙을 지키긴 하지만 결국 다음에서만 먹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에 단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단점을 이 밑에 제가 파란색 글씨로 적어 놓는 걸 보시면은 다음에서는 40대에서 60대까지를 타겟층으로 하지만 네이버나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전 세대를 아우릅니다. 왜냐하면 전 세대가 많이 쓰기 때문에 다음처럼 이 소수만 쓰고 있는 이 노년층들만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타겟층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겟층이 굉장히 좁다. 그리고 이 티스토리에서조차도 다음에서조차도 이미 이 플랫폼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이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할만하다라는 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도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결국 카카오 비즈니스라는 거는 다음에서 나오는 검색량을 기준으로 집계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한 검색 성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에서 주로 검색량을 비교할 때는 뭐 블랙큐이나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하겠지만 그것과 검색 단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정확한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다음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빈약한 마이너한 그런 리그에서 검색 도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과도 마이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목을 자동 완성과 100% 일치하게 적을 때는 다음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네이버에는 이렇게 하면은 안 들어옵니다. 네이버에서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뒤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롱테일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로직이 좀 바뀌어서 다시 한번 더 글을 써가면서 들어오는 방법을 좀 찾아내야겠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글을 제목을 보자마자 혹은 요즘에는 네이버 AI가 이 글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 AI 탭인가 뭔가 어쩌게 해가지고 글을 먼저 추천을 해주는데 결국에는 그 글을 추천할 때도 제목에서 이 글을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자동 완성 글은 네이버에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음에서만 먹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마 AI를 활용해서 직관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감마 AI 구독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료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티스토리에서 돌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또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글자 수를 남들보다 더 많이 뭔가 글의 구조를 더 좋게 적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글을 무한히 적어낼 수밖에 없다. 특히 다음에서는 상위 컨텐츠를 밀어내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밀려나면 또 적고 밀려나면 또 적고 다음이나 이런 그 네이버나 구글보다 글을 최신화해야 되는 그런 피로도가 굉장히 더 높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은 이게 단점이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이 다음에서 상위를 노출 시키는 5가지를 알려드렸지만 이거를 고지고대로 듣고 생각하지 마시고 맥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뭐죠? 타겟층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도구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100% 일치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벤치마킹을 잘 해야 된다. 잘하는 사람 거를 따라 해야 된다. SEO에 맞게 해야 된다. 결국에는 그 플랫폼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직관적이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은 이미지를 떠나서 영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글 안에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쉽고 이해하기 쉬운 뭔가 글을 재밌게 읽어 내려갈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준다라는 게 핵심이고 맥락입니다. 결국에는 그 상위 컨텐츠를 결국에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 빨간색으로 쳐 놓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네이버에서도 쓰실 수 있고 구글에서 쓰실 수 있고 유튜브로 넘어오셔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 타겟층에 맞는 정보를 적어야 되고 어떤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레버리지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렸던 이 5가지를 초보자분들께서는 한번 해 보시기 시작하고 블로그 스팟에서도 하셔도 되고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런 글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적지만 네이버는 효과가 좋아서 글 하나 적었을 때 조회수가 5천, 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애드 포스트를 제외한 뭔가 광고를 달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광고 스폰이 들어와야지 광고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애드센스처럼 그냥 글만 적어서 수익이 따박따박 들어오게 하기는 이 티스토리 혹은 뭐 구글 그 블로그 스팟 혹은 워드프레스 이런 것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이 방법과 맥락을 이해하셨다면은 티스토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로 넘어가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라도 적용해 보시고 블로그를 온라인, 이 건물이라 생각하시고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통장, 돈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는데 제가 1대1 질문도 멤버십 분들에게는 받고 있습니다. 멤버십 하셔서 월 5천 원도 안 하기 때문에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하셔도 됩니다. 이 보시는 분들이 뭐 제가 블로그만 하시는 줄 아지만 저는 이 회사 생활을 할 때 마케팅 쪽에서 MD 쪽에서 5년, 10년 또 일을 했었고 지금은 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 뭐 1,000만 원도 찍어봤던 그런 또 경험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사업이나 뭐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 기초적인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카톡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셨으면은 멤버십 안 하셔도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답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